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영석 PB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10시 투자전략실에서 오늘 다룰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누가 되든 건설 호황은 온다입니다. 오늘 이제 선거 당일날인데 건설주들과 함께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10년간 지속이 된 규제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건설주들,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은 또 한 번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네. 요즘에 전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가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박영선 후보는 지금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데 이제 활용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을 내세웠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규제를 이렇게 철폐를 한다고 하면서 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의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공급 확대라는 스탠스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건설주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건설주들이 민감하게 주가에 반응을 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건설 기업들이 보통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매출, 주택 매출 관련된 거에 한 5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목이나 플랜트를 한 50% 정도 하는데 확실한 차이는 마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한 80%대로 이렇게 고마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토목이나 플랜트는 그 원가율이 95%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건설 기업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공급 정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건설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오늘로써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이 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재료가 다 노출된 게 아니냐, 셀온도 뉴스가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견들도 많을 텐데, 지난 2사 부동산 공급 대책 때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가 나오자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이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2사 부동산 대책 때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하지만 막상 그 대책에서는 이 내용들이 쏙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망 매물이 출회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좀 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그 서울시장이 됐던 간에 어쨌든 공급 확대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당선이 되자마자 이런 공약들을 바로 철회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단기간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처럼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1분기 그 4월 말에 이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신규로 나올 분양 계획, 이런 공급 확대 계획들을 보시면서 이제 건설업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동산 공급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 확대 측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적과 그리고 뉴스들을 잘 혼합해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후에도 건설주들은 큰 흔들림 없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사들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은 어떤지, 최근에 목표 주가는 어떤 기준에 이제 맞춰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이고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44,800원에
형성이 됐고 뭐 GS건설도 42,300원, 대우건설도 뭐 6,490원에 전일장 끝났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뭐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는 좀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정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건설 호황은 온다 이 주제로 10시 투자전략실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전체적인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종목을 골라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주에서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대우건설을 골랐는데 일단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대우건설은. 네,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주택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 물량이 18년도에 한 14,000세대, 그리고 19년도 21,000세대, 2020년에 33,000세대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건설사들 중에 가장 많은 35,000세대를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거 이 몇 년간 그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가장 많은 물량을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뭐 이제 주택 그 매출에 대한 성장이 담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년에 33,000세대 분양을 하면 공격적인 분양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전망입니다. 예, 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양을 하고 나면은 뭐 한 몇 달 후부터 착공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 6개월이나 1년 후부터 이제 그런 어떤 공사의 진척률에 따라서 매출이 잡히고 이익이 잡히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인데, 작년에 대우건설이 대규모 33,000세대라는 큰 규모의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절적인 비수기거든요. 아무래도 뭐 날씨가 굉장히 춥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우건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대규모 분양을 실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올해 1분기 실적에도 상당 부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4분기와 매출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우건설 하면은 또 다른 하나 매각 이슈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올해 대우건설이 실적이 강하게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뭐 KDB 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매각의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내 계속 이런 그 매각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는 뉴스로 나올 것 같고요. 매각 이슈도 있었죠, 참. 네, 아무래도 KDB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를 2018년도에 호반건설이 원래 이거를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 해외 사업에서 조금 잠재적인 부실 리스크가 있어서 좀 철회를 했던 그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해외 사업 플랜트들이 굉장히 이제 준공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이라크 쪽에서도 신규 수주가 이제 터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개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 등급 또한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나이스 신용평가나 아니면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 등급을 A- 스텝을 해서 A- 파지티브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매각 이슈, 그리고 신용 등급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대우건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은 좀 충분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증권사들은 건설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얼마치로 보고 있는지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55,85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 종가가 44,800원이었고요. GS건설은 목표 주가가 52,000원대,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증권사들의 평균치가 무려 7,895원입니다. 전일 종가가 6,490원이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예상치가 36,000원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건설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대우건설의 투자 매력도는 별점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은 아닌가요? 아, 네. 네. 1등은 마지막에 이제 예, 종목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대우건설을 4개를 준 이유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한 2배 정도 뭐 3개월 넘게 이제 2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서 약간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대우건설에 좀 주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별점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GS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최근에 전고점까지 주가가 네. 좀 올라온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제 건자재 쪽에서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멘트주 하나 볼게요. 네. 성신양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성신양행 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성신양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약 한 2천억대 중반 정도로 5대 시멘트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몸집이 좀 가볍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먼저 분석하기 전에 이 시멘트 업황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분양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단 시멘트 업황 자체가 한 4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시멘트 재고가 지금 24만 톤입니다. 이는 최근 한 10년간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런 분양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도 수요겠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친환경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생산 공백이 약간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시멘트를 운반하는 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 있는데 이 트레일러들이 뭐 최근 수익성이 좋은 택배라던가 아니면 컨테이너라던가 네. 이런 다른 산업으로 지금 업종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멘트 쪽으로 이제 이런 트레일러들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이제 그 공급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황들 때문에 지금 시멘트 단가가 계속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뭐 대부분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성신양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신양해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몸집은 굉장히 작지만 다른 시멘트 생산 기업들 대비해서는 시멘트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시멘트 기업들은 뭐 시멘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레미콘이라던가 이런 기타 사업들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이제 영위를 해나가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비중이 66%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가파라질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성신양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사업 자체가 이제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거 없이 계속 그 감가상각은 많지만 계속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가 인상은 성신양해에게는 굉장히 큰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신양의 장점 그 하나는 그 설비가 또 최신 설비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사태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가 인상 시에도 굉장히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멘트 업종 내에서는 성신양해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죠. 예, 뭐 시멘트 업황 전체적으로 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한 3월 이후에만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시멘트주 내에서는 대장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성신양회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서 저는 별점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종목이 좋기는 하지만 네. 주가 위치가 다소 부담스러운 거네요. 그렇죠. 지금 위치가 약간은 부담스럽기는 한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별점 5점
9점짜리 만점짜리 종목이 안 나왔어요. 아, 네. 세 번째는 이제 네. PB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이 될 텐데 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네. 그 DLENC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예, DLENC는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편한 세상이라던가 아니면 아크로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했던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에서 이제 건설 부분이 분할을 해가지고 지난 1월달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GS, HDC 현대산업개발 뭐 이렇게 해서 뭐 국내 한 5대 건설사로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사명이 DLENC로 바뀌었지만 대림산업의 건설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DLENC를 주목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5대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좀 그 밸류가 뭐 낮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PER이 5배가 되지 않고 PBR이 한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상장 이후에 뭐 좀처럼 이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 대형 건설사들이 랠리를 이어갈 때 그 기업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네,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명도 바뀌다 보니까 아직 투자자분들이 혼동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형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DLENC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DLENC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회사에서 그 대규모 주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3년 실적 그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올해 매출 전망이 7.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 8,300억 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원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좀 현저한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 고객분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PB이다 보니까 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ENC를 꼽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서 뭐 주택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DLENC의 신사업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디벨로퍼라는 게 이제 건설사가 단순히 그냥 뭐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어떤 발굴부터 기획, 투자, 뭐 지분 투자 그리고 금융 조달, 뭐 건설 운영 이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특화된 부분도 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이제 큰 규모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광화문 D타워 이게 이제 뭐 그 대림 그룹의 어떤 그 지주가 그 본사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에 이제 아크로포레스트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벨로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소 에너지 생산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채취하는 뭐 계질수소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제품을 이제 나오는 이제 부생수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나 아니면은 뭐 석유화학 그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런 수소 생산 플랜트를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 국내외에서 이제 많은 수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플랜트 그리고 디벨로퍼, 수소 이런 신사업까지 굉장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ENC가 건설주 내에서 어떤 이제 기회의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얘기를 듣는 순간에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시 12분쯤에 나왔네요. 먼저 영업이익부터 보겠습니다. 1조 5,17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기 대비해서는 무려 133.4% 증가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9.2%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8조 8,05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7%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0.1% 증가한 수치입니다. 뭐 LG전자 가전과 TV 사업이 뭐 워낙 잘 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이 두 사업 부문 선전에 힘입어서 12년 만에 분기 실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실적 잘 나올 거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현재 주가는 1.88% 올라 1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료 노출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도 LG전자의 주가는 1%대 오름세를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DL-EN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L-ENC,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는 지금 현재가가 지금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대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내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DL-NC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L-NC 그러면은 투자 매력도는 별점? 5개죠. 만점을 주셨습니다.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분할 재상장이 됐을 때 이제 한 13만 8천 원대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에 대형 건설사들이 랠리를 이어갈 때 상대적으로 못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신규 상장 이후에 가장 최고치인 13만 원, 14만 원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15만 원?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의 의견을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주들은 분양 실적, 이익 개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모멘텀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건설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봤고요. 오늘 3개 종목들 살펴봤는데 각각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셨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서울시장 누가 되든 건설 호황은 지속됩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던 대우건설 투자 매력도 별 4개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건자재 관련주에서 시멘트 대장주인 성신양회도 봤죠. 투자 매력도 별 3개 주셨고요. DL-ENC 오늘 유용석 PB의 공략주였습니다. 무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10시 투자전략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